안녕하세요. 마이너티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애관계 그리고 결혼생활 이대로 괜찮을까? 입니다. 저는 최근에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레온 소울의 결혼과 소화기 감정 양식이라는 책이죠. 저는 이미 누군가와 사랑했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의 일부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큰 벽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이리저리 뭉쳐져 있는 엉킨 실타래를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을 했다면 그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싫어진 이유도 상대방의 나쁜 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사람을 만나면 좋아지고 싫어지는 경험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애 관계나 결혼 관계에서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오죠. 사람들은 이 나쁜 면을 더 이상 자신이 수용하지 못할 때 연인과 헤어지거나 이혼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 화살의 촉이 보통 타인에게 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좋고 나쁜 면은 상대방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보통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곤 하죠. 이 안에 너 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하죠.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서로 말하지 않고 느낌으로 통하는 사이를 만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어깨만 스쳐도 우린 느낄 수가 있어. 정신분석에서는 통한다는 것은 각자의 감정이 특정한 과거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를 동일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의미겠죠. 우리는 연인이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좋아해 주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해 주길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아직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죠. 정신분석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이상화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상화할 수 있는 대상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찾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원형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에게도 동물적인 속성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로 로렌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오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리들은 그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로렌츠는 이와 같은 상태가 일정 시간 있는데 각인이라고 말했죠. 이 시기는 결정적인 시기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에게도 각인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애착 문제를 보면 어린 시절 입양되어 보내진 아이들은 엄마를 보지도 못했지만 막연한 끌림으로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 각인이 만들어지면 평생 바뀌지 않는다고 정신분석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다고 생각할 수 있죠. 각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원형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준값이 되고, 과거에 각인된 방식들이 모여 사랑하는 만남의 방식이 되는데, 이 원형의 기준값, 최초의 각인은 주 양육자, 부모님, 엄마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원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린 시절 각인된 상태에서 애착 대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애착 대상에게 보상을 받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미해결된 것을 충족되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인과
배우자에게 그 욕구가 향하게 되죠. 그렇다면 질문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엄마에게 아이가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엄마에게 충분히 의존해야만 독립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렇죠. 정신분석에서는 의존성이 필요한 이유를 개별성이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과거 부모로부터 충분한 의존성을 만들어야만 부모를 떠날 수 있고, 이후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배우자와 상호 의존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엄마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엄마에게 계속 매달려 있고, 결국 충족되지 못한 이 결핍은 정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주게 되죠.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을 또 다른 대상인 연인과 배우자에게 채우려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사람에게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에 매달리기도 하죠. 그것은 술, 섹스, 쇼핑, 약물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엄마와 애착관계를 만드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무의식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마치 남녀 커플이 서로에게 원하는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준 것을 배우자도 주었으면, 엄마가 주지 못한 것을 배우자가 주었으면, 이러한 무의식적인 소망은 엄마가 준 것이고 내가 받았던 방식으로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반면 엄마가 해결해 주지 않았던 무의식적 소망도 해결해 주길 원하죠. 그러나 이러한 무의식적인 소망이 있으면 바람과 두려움이 숨어 있기 마련인데, 이때 애착 대상에게 결핍이 다시 연인과 배우자에게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사람이 변한다는 건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노력이 없으면 영속적으로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번 새겨진 이 각인이라는 것은 다시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이 말은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의식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를 바꿈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우연히 의식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선택하는 일, 결국 과거도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 연애 관계, 그리고 결혼 생활 이대로 괜찮을까? 공감이 되시거나 자신의 연애 관계, 결혼 생활에서 무엇인가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